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코칭 사전 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죠. 사전 단계에서는 코칭 신청서 작성, 코칭 일정 합의, 코칭 계약서 작성의 그런 작업들이 완료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코칭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제가 앞서서 코칭의 흐름은 이 단회기와 다회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회기 세션을 기준으로 코칭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회기 코칭은 말 그대로 이 한 회기에 코치와 고객의 코칭 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칭은 50분에서 최대 60분이 한 세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처럼 단회기 코칭은 5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치는 반드시 그로우 모형을 모두 돌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돈을 내고 코칭에 참가했는데 50분 동안 목표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거나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탐색만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코칭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겠죠. 코치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회기일수록 코치는 이 그로우 모형을 끝까지 돌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다회기도 이 각 세션마다 그로우 모형을 돌려야 하지만 그 부담감은 다회기보다 단회기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회기는 세션마다 이 고객과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갈수록 편해집니다. 그러나 단회기는 이 고객과 코치가 서로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긴 해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코치를 잘 모르니까 그래, 너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식의 태도들을 보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코칭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단회기에 좀 더 긴장을 하고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단회기 코칭의 흐름을 구분해보면 라포 형성 및 코칭 설명, 목표 설정까지가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현실 탐색, 대안 탐색까지가 중간 단계, 마지막으로 실행 의지가 종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강의에서는 시작 단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칭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고객과 라포 형성을 위해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해 볼 텐데요. 코치와 고객이 처음 마주한 만큼 이 고객은 아마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 본격적인 코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객이 코칭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밖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날이면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던데 오시는 길은 괜찮았나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날씨가 화창한 날이라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던데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겠죠. 사실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고객과 가볍게 스몰 토크를 해볼 수 있고 또 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날씨가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추천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코칭 시작에 대한 이 고객의 마음을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첫 세션의 고객은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와 같이 코칭을 시작할 텐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처럼 현재 감정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되고요. 보통 긴장된다, 잘 모르겠다, 기대된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실 텐데 그 부분들은 코치님들께서 잘 듣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칭이 처음이라 긴장된다고 말하는 고객이 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코칭이 처음이라면 충분히 긴장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시간은 오직 고객님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고객의 마음을 인정해 주면서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볍게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T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감정이나 기분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나요? 로 질문을 하면 아마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라포 형성과 관련해서는 1, 2분 정도로 가볍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앞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만약 온라인으로 코칭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인터넷 연결 상태나 마이크 및 스피커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코치와 고객이 모두 접속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시 소리 점검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제 얼굴과 목소리가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전혀 어렵지 않죠? 온라인 상황은 코칭 몰입도가 대면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끊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요. 만약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객의 마이크 음질이 나빠서 잘 안 들리는 등의 그런 소통 상태가 좋지 않다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원활하게 만들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코칭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코칭 신청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코칭 혹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고객의 응답을 보면서 코치는 코칭 설명의 디테일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코칭에 대한 설명을 조금 생략하거나 가볍게 진행해도 괜찮고요. 반대로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고객이라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고객에게 코칭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고객이 코칭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코칭 과정 및 결과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코칭을 스포츠 코칭에서 말하는 코칭으로 생각하고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스포츠 코칭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고객이 이 코칭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코치가 찾아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는 코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코치는 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코칭을 진행하면 고객은 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하고 코치는 제시는커녕 질문만 하고 있겠죠. 아니면 코치가 그냥 컨설팅을 해주는 결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과 코치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코칭 설명은 고객의 코칭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해 여부에 따라 코칭 과정 및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칭 계약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코칭 계약서는 코칭 이전에 고객에게 전달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저는 전자서명으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 계약서에는 코칭에 대한 정의, 규칙, 시간, 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일지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칭 계약서와 관련해 고객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먼저 여쭈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코칭 이전에 코칭 계약서를 작성했었죠? 혹시 계약서를 읽어보시면서 궁금하거나 혹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객이 관련된 내용을 질문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없다고 하시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을 구분해서 코칭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진행하게 되는 코칭은 이 고객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저는 고객님께서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는 코치 윤리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비밀이 보장되니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히 코칭에 대해서 한 줄 요약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계약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고 또 이미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반대로 이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고객이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코칭을 받아보신 경험이 없다고 하셔서 잠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코칭하면 이 스포츠 코치처럼 무언가 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코칭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코칭은 이 코치가 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객님께서 원하는 목표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이고요. 이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상황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그런 실행 계획도 같이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코칭은 고객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코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들리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좀 길긴 했지만 보통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칭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전달하면 끝! 이게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그런 마지막 멘트를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주로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아니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설명 방법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대로 넘어가면 되는가? 아니죠. 제가 코칭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했던 마지막 멘트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는 코치 윤리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꼭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인 목표 설정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칭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고 싶지만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내용이 있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그런 코칭 설명 부분입니다. 사전 단계 부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본 분들은 코칭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칭이란 무엇인가의 강의에서도 자세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칭과 상담은 참여 대상이나 패러다임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상담과 코칭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혹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이 마이너스 상태에 계신 분들을 0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코칭은 0의 상태에 있는 분들을 플러스 쪽, 즉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과거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과거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코칭은 미래지향적이며
코칭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상담과 코칭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처럼 대상과 패러다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대부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역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설명 방법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칭 설명에 대한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실제로 코칭을 하면 여기까지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물론 고객이 궁금한 게 많아서 이 질문을 많이 했다면 시간이 좀 더 들겠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5분 이내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단회기 코칭은 이 50분을 기준으로 G, R, O, W를 모두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전문적인 단어로 코칭 구조화라고 하는데요. 이 코칭 구조화는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코칭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초보 코치분들이 이 시간을 오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코칭 구조화의 내용들을 신속, 정확,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넣으셔서 상황에 따라 알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회기라면 이 과정을 좀 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회기를 진행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코칭 대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고객과 합의하는 과정은 성공적인 코칭의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세심하게 작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이 목표에는 위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위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다회기 코칭에서는 이 상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회기 코칭에서는 이 하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이 목표 설정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키워드 3가지가 있었죠. 자율성, 긍정성, 스마트가 있었습니다.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코칭 목표는 긍정문의 형태로 만드는 것과 스마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꼭 목표 설정에 대한 강의를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해서 이 고객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100% 핏한 비유는 아니지만 정수 필터를 활용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는 이미지는 물 정화 방법인데 이것을 목표 설정 및 합의에 대입해 볼게요. 코칭을 막 시작한 고객의 머릿속에는 코칭을 받고 싶은 주제나 목표, 변화하고 싶거나 뭔가 해결하고 싶은 여러 고민들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를 고객의 코칭 이슈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코칭을 하면 될 텐데 아쉽게도 고객의 머릿속은 이 명확하지 않은 막 두루뭉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로 비유를 하면 흙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치는 여러 질문을 통해 이 고객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코칭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제에서 이 변화하거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도출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코칭 목표는 여러 질문들로 인해 깨끗하게 걸러진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두루뭉술한 것을 이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듣고 목표 설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름 김미나, 만 30세 여성, 직장인입니다. 코칭은 처음이고 자신이 생각해도 퇴근 후에 너무 막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코칭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코칭 구조화는 이미 진행을 했고,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나님, 오늘 이 코칭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면 저를 코치로 삼길 잘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퇴근 후에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퇴근 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싶으시군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요새 문득 깨달았는데, 퇴근 후에 집에만 오면 유튜브나 인스타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도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볼 때는 재밌었는데, 보고 나면 시간은 12시쯤 훌쩍 지나 있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자야 되고, 뭔가 허무하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허무하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다는 말씀에서 속상함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사실 퇴근 후에 해야 할 것들이나 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는데 너무 의미 없이 유튜브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 속상함도 있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 미나님은 퇴근 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대신에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어, 퇴근 후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퇴근 후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를 우리 코칭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나누면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저도 정말 좋은 주제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미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미래에 잘 살기 위한 투자인 것 같아요. 지금 30대 직장인이지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현실에만 안주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면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잘 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미나님께서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성장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맨날 퇴근 후에는 직장에서 힘들었던 걸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유튜브 같은 즐거움만 쫓았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 미나님이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미나님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어, 일단 운동을 하는 것이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통계 관련 업무인데, 다른 통계 툴을 다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음, 독서도 있네요. 지금은 잘 몰라서 적금만 들고 있는데, 제가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관련 책들을 읽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운동과 통계 툴 공부, 금융책 읽기가 미나님에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동들이네요. 혹시 더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목표로 삼고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미나님.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어떻게 정해보시겠어요? 일단,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퇴근 후에 침대에만 누워 있었더니 살도 찌고 뭔가 둔해진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것 같고 확실히 체력이 떨어진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운동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이 통계툴 공부, 독서 순서인 것 같아요. 체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본다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세요? 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 키우기?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볼까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미나님의 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살이 빠지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오르막길이 있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오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량하면 체력이 증가되었다고 느낄 정도가 될까요? 한 5kg 정도 빼면 충분할 것 같아요. 5kg 빼면 예전 몸무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래도 수월하게 오르막길에 올랐거든요. 네, 예전 몸무게일 때는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올라가셨군요. 그렇다면 5kg 감량을 언제까지 달성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음, 3개월 안에 5kg 감량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5kg를 감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네, 예전에 식단만 조절해서 5kg를 감량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꾸준한 운동도 할 거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코칭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미나님께서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게 목표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3개월 동안 5kg를 감량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약하신 코칭 목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 와, 정말 깔끔하네요. 코칭 목표를 함께 도출해 보았는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뭔가 딱 구체적으로 목표가 나오니까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코칭은 처음인데 신기하네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코칭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3개월 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5kg 감량을 미나님께서 달성하셨습니다. 지금과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 일단 못 입게 되었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식단만으로 감량한 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을 했으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것 같고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 외에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나요? 체력이 증가가 되니까 퇴근 후에도 지금보다는 활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뭔가 지쳐서 유튜브만 봤다면 조금 더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원만해질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이 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와, 미나님이 목표를 달성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네요. 이번 기회에 꼭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빨리 해보고 싶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던 것처럼 이 두루뭉술했던 고객의 코칭 주제가 점점 구체화되었죠. 그리고 여러 목표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스마트한 코칭 목표를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흙탕물에서 깨끗한 물로 바꾸는 정수 작업. 느낌 오시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자율성과 긍정성을 끌어올리며 결국 목표를 정말 달성하고 싶다는 그런 동기 수준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코치 1. 전형적인 코칭 시작 질문이죠. 이 코칭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외에도 오늘 이 코칭에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오늘 여기에 오길 잘했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모두 같은 질문이기에 입에 잘 붙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이 퇴근 후의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코치 E는 단순 반영을 하면서 이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 고민에 대한 계기를 질문하죠. 물론 여기서 다른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코치 8번처럼 퇴근 후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 바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다면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코칭에서 질문은 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고객 2번 볼게요. 고객 2에서 이 퇴근 후 유튜브나 인스타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서적, 감정적 단어들이 나왔죠. 뭔가 허무하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다. 자, 고객의 정서는 이 코치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동기는 정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동기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치 3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상함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라는 그런 복합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고객이 자신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죠. 이 속상한 감정을 연결다리 삼아서 코치 4번. 그러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대신에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뭐뭐 대신에 다들 기억하시죠? 긍정문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잘 보내는 것에서 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이 코칭 주제가 도출되었죠. 그래서 코치 5번, 이것을 주제로 삼아도 되겠냐라고 확인을 받습니다. 이 확인을 받는다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해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 비행기의 항로를 1에서 2도만 바꿔도 이 도착지가 수백 킬로는 달라진다고 하죠. 만약 이 고객의 코칭 주제나 목표가 코치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치와 고객 모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인을 통해서 대화의 방향성을 함께 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칭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코칭 목표를 정하면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치 6번,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고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고객 7, 나는 성장하고 싶었다는 그런 작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만 이 고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은 사고를 확장하고 통찰을 돕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대화의 방향성을 헤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회기라면 수습할 수 있지만 단회기 코칭의 경우에는 다른 단계를 진행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지기 때문에 짧게 다루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치 8번,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고객 8, 운동과 통계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코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죠.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약간의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 관련 독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코치 11번,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코치가 제안 및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회기이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하나를 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 키우기라는 아직은 두루뭉술한 코칭 목표가 나왔죠. 이제는 다들 기억하시는 스마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코치와 합의되고 현실적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목표로 만들기 위해 여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19번을 보면 스마트화된 코칭 목표가 만들어졌어요. 그 후에 G 단계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R 단계로 넘어가나 싶은데 이 코치는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시 고객이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감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코치 21번을 통해서 고객이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있죠. 긍정 정서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고객의 동기 수준을 높여서 결국 더 많은 노력을 하게끔 도와준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최대한 많이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나 다회기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1년 뒤, 3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처럼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정말 길었지만 지금까지 코칭의 흐름 다내기의 시작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라포 형성, 코칭 설명, 목표 설정 및 합의의 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 및 합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혹시나 어려우셨다면 복습 꼭 부탁드리고요. 가상 사례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언어적 경청과 비언어적 경청, 침묵, 질문, 피드백 다 배웠죠? 코칭은 질문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바탕에는 우리가 배웠던 성장지향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사례는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 가상으로 필요한 부분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코칭 과정보다는 조금 딱딱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단회기 그로우의 중간 단계인 현실 탐색과 대안 탐색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